그래서 제 아내도 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제 기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기초, 사람도 기초가 있고, 건축도 기초가 있고, 나라도 기초가 있고, 사업에도 기초가 있어요. 사람도 기초가, 그런데 이제 기초가 약한 사람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무너지면 기초가 보이죠. 무너졌을 때 비로소 기초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기초가 허약했다. 기초가 어디가 부실하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전에는 무너지기 전까지는 기초가 부실한지 기초가 단단한지 알 수 없어요. 사람도 그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은 집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리고 그 위에 자기의 기량과 뭐 여러 가지로 집을 짓는 거죠. 그러나 집을 볼 때는 바깥에서 볼 때는 기초가 안 보여요. 전부 그 인테리어가 다 들어가서 뭐 가구가 보이고 인테리어가 보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기초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굉장히 인테리어를 기초는 허술한데 인테리어를 되게 잘해갖고 더 화려하고 고급지게 보일 수는 있어도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 나라도 있고 그런 사회도 있고. 근데 이제 언제 기초가 흔들리냐?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에 부딪힌다 이거지 이거잖아. 그러니까 평소 때는 비나 창수나 바람 이런 어떻든 어떤 상황 변수가 없을 때에는 집에 뭐 부딪혀 오지 않으니까 기초가 어떻든지 간에 그 인테리어를 잘한 집이 좋아 보이죠.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알지 못하니까 언제 비가 내리고 언제 창수가 나고 언제 바람이 부딪힐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무너지기 전까지는 겉모습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씀을 가지면 그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살면 되겠구나. 그냥 이걸로 끝나요. 여기 더 이상 설교할 게 뭐가 있어. 그지? 이걸 우리의 현실 세계로 갖고 와야 되잖아. 기초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줘서 지금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반석이라는 부분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는 현실 사회에서, 현실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어떻게 기초는 반석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콘크리트적인 느낌이 들잖아. 딱딱하고 견고하고 변하지 않고 이렇게 딱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 반석이라는 느낌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콘크리트적이고 스태틱하고
이렇게 정적이고 그런 건가? 라고 묻게 되는 거잖아요. 왜 저 기초라는 부분을 현실 세계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냐면, 이거를 도구마적으로 예수는 반석이고 그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할 때, 예수가 반석이 되면 예수가 굉장히 융통성이 없어지죠. 반석이라는 이미지를 뒤집어 쓰우는. 되게 융통성이 없어지잖아요. 반석이라는 이미지를 덮어쓰고 있으니까. 그 비유로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견고한 건 맞지만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뭐야, 단단해야 되고, 변하지 않아야 되고, 막 이런 거야. 그렇게 되면 예수가 굉장히 융통성이 없는 예수로 변화돼. 그렇기 때문에 저 기초라는 말이 기초가 세상에서 사람에게 있어서나 사회에나 그런 데서 어떻게 쓰임 기초는 뭔가를 봐야지 예수가 반석이긴 하지만 굉장히 역동적인 반석이라는 여러분 반석이 역동적이라는 다이나믹 반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반석은 그렇게 되면 근데 반석이라는 저 비유 때문에 예수를 이해하고 또 예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문자적이고 스태틱하게 그 고정적인 걸로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왜 저 기초라는 의미를 반석이 이제 기초라는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봐야지 그 다이나믹 기초, 펀더멘탈이 나타납니다. 기초인데 다이나믹한. 근데 저걸 문자적으로만 보면 전혀 다이나믹함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다이나믹하잖아. 예수님이 얼마나 넓고 크고 다이나믹해요. 그런데 반석이라는 비유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예수가 성격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만 보면 이 말씀만으로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라는 예수라는 반석이 굉장히 정적이고 그 콘크리트 딱 고정돼 있고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근데 우리가 뭐 안식일을 이해할 때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건 아니지만 안식일 안- 예- 안식일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죠. 안식일을 지키시는데 하지만 그거보다 되게 다이나믹하게 안식일을 적용하잖아요. 생명이라는 그러니까 누구를 살릴 일이 있으면 생명의 가치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 저기 병자를 고쳐야 돼. 죽은 자를 살려야 돼. 뭐 이런 일이 있다고 쳐봐. 안식일이야. 근데 그러면 생명이라는 가치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그런 일이 없어. 아무 일도 없어. 그럼 그냥 안식일을 지키셨겠지.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안식일을 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이 많죠. 뭐 장님을 눈을 실로암까지 가서 씻고 오라든지 그 길을 가다가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밀을
비벼서 먹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겠어? 미리 덜 익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이 말랑말랑해요. 그 떡이나 빵같이. 무슨 말, 쌀도 그래요. 옛날에 너네들은 모르겠지만, 나도 해본 적은 없는데, 쌀이 이렇게 고기를 완전히 숙이기 전에 속에 물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햇빛을 많이 바르면서 그 굳어지면서 쌀이 되는 거거든. 처음에는 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을 불을 펴갖고 이렇게 해서 구워. 볏짚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비비면 껍데기가 까질 거 아니야. 탔으니까. 그러면 그 속에 쫄깃쫄깃한 떡같이 돼 있는 거야. 물기 있는 쌀이라고 생각하면 떡같이. 그러니까 밀도 그래. 밀도. 처음에는 물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영양분이 더 올라가고 햇빛이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해지는 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거기에 그 말랑말랑한 어, 액체를 넘어서야 되죠. 액체와 그 쌀과 액체 사이에 그 중간 단계. 그런 상태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과정이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불, 부, 화롯불에다 이렇게 해서 구워 먹으면 쫄깃쫄깃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먹을 게 그렇게 간식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냥 예수님도 배가 고프니까 밀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비벼서 먹었다. 그러면 그게 쫄깃쫄깃한 그 빵맛 같이 물과 액체와 그 밀알 사이에 그 중간 단계의 것은 그 쫄깃하고 맛있다 그러 쫄깃하고 먹을만하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먹었다. 근데 그것도 추수하는 걸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 갖고 비난하죠. 그랬더니 다윗도 성전에 들어가서 전병을 먹었다. 그 제사장들만 먹는 그것도 안식일이 뭐 이런 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항상 안식일을 범한 건 아닌데 별일이 없으면 안식일을 지키셨겠죠. 그러나 뭐 자기 앞에 인간이 병들어 죽을라 그러고 배고파서 며칠을 굶고 뭐 이런 상태면 얼마든지 다이나믹하게 안식일을 생명이라는 가치로 지켰다는 거죠. 생명. 자, 그런데 여기 이거 이렇게 놓고 한번 새로운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고서 나중에 이거랑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는 되게 다이나믹한 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어떨 때는 지키시기도 하고 그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이 걔네들은 되게 딱딱하게 162조인가 그거를 다 지켜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경우에 따라서 안식일을 안 지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한 가치, 사람을 살리는 가치, 뭐 이런 가치가 있을 때는 응, 그게 참 안식일의 가치다라는 거지. 더 큰 안식일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지 죽이는 가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적용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이렇게 다이나믹한데 자기도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도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적용이 되는데 반석이라는 비유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바리새인처럼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문자 집을 짓는 반석이라는 집을 지을 때의 그 반석은 콘크리트적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견고한 거라. 그리고 되게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스태틱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되면 예수가 바리새인처럼 돼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기초라는 말이 여기서는 집을 지을 때 기초라는 말을 썼지만 우리 삶으로 들어왔을 때 기초라는 말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뭐 기초, 그 사람의 뭐라 그럴까, 본질. 그래갖고 뭐 겉으로는 사기꾼의 본질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잘해주는데 결국은 그 사람의 본질은 거짓말쟁이. 그건 사기꾼이죠. 그런 식으로 그 기초가 드러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끼리 할 때 자기가 고난을 당해봐야지 진짜 친구가 누군지 보인다. 그거는 기초가 드러난다라. 진짜 친구가 보인다라는 것처럼. 자, 봅시다. 이 논의를 하나 두고 이쪽 논의는 뭐냐면 산업혁명이 왜 영국에서 일어났을까? 라고 묻는 거예요. 중국도 굉장히 부자인 나라고,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뭐 스페인도 있고, 근데 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을까? 그것도 17세기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산업혁명이 18세기에 일어나거든요. 1007, 여기서 한 12년 지나면 이제 18세기잖아요. 근데 왜 그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을까? 근데 그거 되게 내가 지금 이 논의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질문 하나를 하는 거야. 왜 산업혁명이 아니, 영국에서 일어났을까? 그 전에, 훨씬 전에 엘리자베스 1세일 때 신부가 직조기를 발명했어요. 양발 자는 직조기. 옛날에 여러분 남자들이 뜨개질한 거 알아요? 여자들이 뜨개질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남자들이 뜨개질을 해서 양발을 짰어요. 직업이에요. 양발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 여러분 뭐 루이 이런 애들 보면 무릎까지 이렇게 긴 양발 신고 있잖아. 그거 손으로 짰다. 남자들이 짰어. 할머니들이 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짜는 건 그냥 손주 주려고 짜는 거고, 그 길드가 있어가지고 산업적으로 노동자들은 남자였다. 양발 공장에는 남자들이 그 양발을 짰다고. 근데 신부가 직조기, 양발 짜는 직조기를 발명. 여러분, 산업혁명에서 제일 먼저 생긴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증기기관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직조기예요. 옷을 인도에서 면을 가져다가 옷을 짜는 거예요. 그 진짜 손이 많이 가는데 그 두 개가 키워드거든요. 근데 엘리자베스 때 엘리자베스 1세가 언제야? 15세기네. 16세기네. 엘리자베스 1세. 16세기. 그러니까 1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이
에리자베스 1세가 1600년에, 53년에서 1600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6세기. 근데 산업혁명 봐요. 18세기. 18세기 후반에 나타나거든요. 명예혁명이 17세기 말. 100년 전에, 산업혁명이 나기 200년 전에, 에르베스 산업혁명이 18세기 후반이잖아. 엘리자베스 1세 때 그 신부가 직조기를 발명한 거야. 그래갖고 이거 특허를 내달라. 그래갖고 엘리자베스한테 초원을 냈어. 그때 엘리자베스가 그 신부를 막 책망을 했어. 이거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거지가 되지 않겠는 어떤 느낌은 그렇게 발전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거를 하면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굶어 죽고 거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넌 잘못한 거다. 이렇게 엘리자베스가 거절을 하고 그 신부를 책망을 해요. 증기선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제가 그랬잖아. 산업혁명은 두 가지라. 직조기, 그 옷감을 짜는 직조기, 방적 기계. 그걸로 시작했다고. 그리고 증기기관. 그러니까 증기기관은 열차도 있고 배도 있어요. 독일에서 증기선을 누가 발명했어요. 걔도 연락이 혼나고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있기 이전에 그 물건들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방적기가 없었던 거 아니야. 그 물건은 나왔어. 200년 전. 증기기관도 나왔어. 근데 증기기관이 되면 그때는 돛배 타고 다녔잖아. 돛배는 돛을 막 폈다 폈다 뭐 이렇게 내렸다 뭐 이렇게 바꿨다 뭐 해서 바람을 이렇게 막기도 하고 바람을 이렇게 돛을 이렇게 다 접으면 바람을 안 타니까 서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돛을 어떻게 돌리면 거꾸로 가기도 하고 뭐 이거 돛 갖고 하는 거잖아요. 증기기관은 완전히 이제 새로운 개념이죠. 그러니 그 일반 배, 돛배, 기르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반대하고 났으니까 루이 14세가 거기 프랑스 아니 그건 독일에서 나타난 증기선. 음. 그런데 그때도 그 기르트한테 진 거예요. 이 에리자베스도요. 그 방직 이 당시에는 다 길드예요. 길드가 뭔지 알죠? 그 도제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도제로 가르치고 길드 걔네들끼리 그 조합을 만들어서 그 걔네들이 독점권을 갖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길드가 되게 유명해요. 포트리스에도 길드가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하는 협동조합 비슷한 거야. 200년 전에 다 나왔어. 물건이 없어서 산업혁명을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아셔야 돼요. 몰랐지? 그런데 어떻게 영국에 18세기에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냐?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 산업혁명은 인류 역사에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에요. 진짜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산업혁명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고달픔이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 산업혁명의 두 동력, 방적기계와 증기기관은 200년 전에 세상에 나왔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방적기계를 보는 관점이 뭐냐면, 아유, 진짜 좋은 거네. 이게 아니라. 이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직장을 잃고 굶어 죽어 거지가 돼서 사회가 망가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 영국에서 물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물건은 이미 있다 그랬죠. 그것이 어떻게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꺼냈어? 조용히 해. 다른 사회도 있잖아. 프랑스도. 물건은 밖에, 독일에서는 증기기관이 나왔고, 영국에서는 직조기가 나타난 거야. 근데 다 사장되고 있었어. 그런데 왜 산업혁명이 다른 나라에서 안 일어나고 영국에 일어났을까라고 보면 영국의 명예혁명이 키워드. 사회가 달라졌다라는 거지. 다이나믹해져야지. 영국의 명예혁명은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간 혁명을 명예혁명이라 그래요. 영국의 명예. 이거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어? 영국의 명예혁명은, 여보세요? 수연이, 그래. 근데 고모 조금 바쁘니까 빨리 와. 알았어. 끊어. 그, 여러분, 영국이 지금 입헌군주제잖아. 왕정에서 입헌군주제로 바뀐 게 명예혁명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왕이 왕정이었을 때, 뭐, 찰스 1세, 찰스 2세, 제임스 2세, 이런, 그것이 명예혁명 전의 왕들이었는데, 걔네들은, 경제 면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 세금을 부과하고, 근데 명예혁명을 통해서 권리장전이라는 말 들어봤죠. 권리장전의 서명을 해요, 왕이. 거기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게 세금을 왕 마음대로 거둘 수 없다. 의회에 그것을 거쳐야 된다. 두 번째로는 아무나 죽이고 아무나 구금할 수 없다. 법과 재판에 의해서 사람을, 어, 뭐랄까, 뭐. 근데 옛날에는 왕이 뭐 죽여라 그러면 그냥 죽이는 거잖아. 단두대 가 이런 식으로. 그게 권리장전이에요. 그러니까 인권의 아주 기본의 영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실권이 의회로 넘어왔어요. 의회는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귀족들이 많이 의회를 차지하고 있긴 했어도 왕은 아니잖아. 어쨌든 백성 손으로 권력이 넘어온 거야. 왕은 입헌군주제 뭐야? 지금 정치는 안 하잖아요. 그냥 그 일본이나 영국은 입헌 헌법을 가진 군주. 근데 뭐 루이 14세나 찰스 이런 애들은 군주제라고. 군주는 내가 법이다야. 왕 짐이 곧 법이야. 짐이 국가고. 그 루이가 한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백성들이 권력을 갖게 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백성들이 권력을 갖게 되니 의회에다가 백성들이 청원을 넣는 거야. 이러한 문제가 잘못됐으니 이거를 어떻게 해달라. 저런저런 문제. 청원이 들어갈 거 아니야. 왕한테는 왕이 있을 때는 뭐런 법이 있었냐면 독점을 하는 게 있었어. 왕이 그 이 양발자는 길드에다가 독점을 준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게 나타나면 안 돼. 그래갖고 왕이 그 독점권을 다 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요? 왕이 딱 쥐고 있고 독점권과 함께. 그래갖고 그
권리장전, 명예혁명 하면서 왕이 사인을 한 게 권리장전인데 그 안에 또 세금과 사람의 인신을 구속함에 있어서 법에 의해서 해라. 재판과 법에 의해서 해라. 이거와 세 번째로는 독점법을 폐지하는 거. 그러니 사회가 얼마나 다이나믹하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이제 시행이 된 거예요. 권리장전에 의해서 명예 입헌군주대가 됐어. 그것이 100년이 지난 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 무슨 뜻이야? 굉장히 사회가 그러니까 그 특권층이나 독점이나 특권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고 어떤 부분에서 되게 균등해지고 누구든지 가능하고 막 이런 그렇게 해서 막 다이나믹해질 때 독점 이러면 딱딱하잖아요. 누구만 할 수 있어.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와 능력이 있어도 못하는 거야. 그 사회, 다이나믹한 사회의 체력이 된 거예요. 그거를 다이나믹 펀더멘탈이라고. 경제로 볼 때, 다이나믹 펀더멘탈. 그 체력이 되니까 산업혁명이 빵 하고 터지고. 그래서 영국에서 일어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건 다이나믹 펀더멘탈, 펀더멘탈이 기초 체력이 되게 다이나믹해졌다라. 펀더멘탈은 기초 체력이에요. 기초 체력이 다이나믹해지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 미국의 그 독립전쟁, 독립전쟁. 그래갖고 남부에서 노예가 해방되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남부는 되게 스태틱하고 콘크리트예요. 왜냐하면 면화를 생산하고 노예를 하면서 매 100년 동안 그 짓거리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쪽은 디트로이트, 시카고 이런데 막 그 공업이 막 발달하게 돼. 5대5 부분에. 그러니까 미국의 북쪽. 그래서 북군, 남군 이렇게 돼요. 남쪽은 이제 땅이 넓고 프레리가 있어요. 굉장히 세계 4대 뭐라 그래? 4대 곡창지대가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미국의 그거는 프레리라고 말하거든요. 그 프레리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몇 대째 그러고 사는 거야. 근데 위에는 막 투자가 일어나고 사업이 일어나고 뭐 하는 사람 아이디어가 일어나고 거기는 완전히 공업지대거든요. 뭐 흑인도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 막 너무너무 거기는 다이나믹해요. 남부는 어때요? 쫙 하고 노예 줄이고 여자들 남자들 뭐 파티나 하고 100년 된 이상의 문화를 그대로 어디가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이 탄생한 거야. 다이나믹 펀더멘탈이 북쪽에 있었어. 기초 체력이 다이나믹하다. 그래갖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되게 견고해 보이잖아요. 왕정 그걸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어? 저기 남부의 그 대대로 그 부자만 여러분 그 사랑하게 사라지다 보면 그 장원에 땅도 쫙 장원에 큰 집이 있고 거기 아가씨자 거기 그 가족들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노예지. 그리고 자기네들끼리의 문화가 있고 자기네들끼리만은 춤추고 먹고 파티하는 문화가 있고 그건 뭐 그런 개인 아우 저건 노예 이 완전히 차별화된 고착된 어, 특권층 그 부분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뭐가 무너지는 줄 알아요? 다이나믹 펀더멘털이 무너져.
여러분이 예수님이 반석이긴 하지만 그 내용은 다이나믹 펀더멘털이에요. 바리새인은 되게 콘크리트하고 스태틱하다, 정적이고, 응? 정해져 있고, 이렇게. 그걸 무너뜨리는 것은 다이나믹 펀더멘털, 스태틱 펀더멘털이에요. 기초인데, 기초는 그래서 뭐를 만나면 무너지냐? 아무리 단단한 기초라도 다이내믹 펀더멘털을 만나면 무너져. 바리새인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긴 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바리새인 계급이 없었어요. 돌아와서 바리새인 계급이 생기는데 이제 말씀을 잠깐만 미안해. 기초라는 부분이 펀더멘탈이란 말이야. 영어로. 근데 이게 스태틱 펀더멘탈이냐, 다이나믹 펀더멘탈이냐가 중요하더라. 여기서 반석이라는 말은 집을 지을 때 반석은 마치 되게 스태틱 기초 같잖아. 근데 예수는 그 뭐야 바리새인에 비하면 굉장히 다이나믹하잖아요. 도리어 바리새인이 스태틱하지, 정적이고 변화하지 않고 고인물 같이 딱 그걸로만 정해진 걸로 딱 정해져 있는. 그래서 여기서 반석이라는 그저 기초는 다이내믹 펀더멘탈이지 스태틱 펀더멘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설명을 안 해주고 기초라고 하면 그냥 스태틱 기초로 이해하기 쉽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기초에는 우리가 기초를 본다. 기초 그러면 무조건 스태틱 콘크리트 기초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사회 현상에서 예수님은 다이나믹 펀더멘털이었다. 다이나믹하시다. 절대로 정해져 있지 않아.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이 설교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내가 반석을 설명하고 싶으면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으면 이 말씀을 쓰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오해 소지가 너무 많아요. 잘못하면 바리새인 돼버려. 저거 가면. 자기가 예수 믿는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거야. 예수를 바리새인화 시켜버려요. 진짜 다이나믹 해야 되거든.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어.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어. 그것만 다라고 생각하면 스태틱이 돼버리죠. 다이나믹하면 날마다 새로운 것을 만날 수 있는. 그게 예수의 살아계심인데. 바리새인이 펀더멘털이 없어요. 바리새인은 그 처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생길 때에는 걔네들이 되게 다이나믹한 펀더멘털이었어. 이런 거 만들어야지. 막 액티비티하고 굉장히 왕성한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400년, 500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콘크리트가 돼버린, 스태틱해 돼버린, 기득권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는 걔네들은 완전히 꼴통 그 자체. 예수님은 너무너무 다 안식일을 적용할 때도 다이나믹하게 했어요. 이게 예수의 기초예요. 기초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건물을 지을 때 저런 기초가 아니라 인간의 기초.
사회의 기초, 그것도 생명력같이 기초가 있거든요. 살아있잖아요. 경제라는 건 살아있는 거고, 사람도 살아있는 거예요. 집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집의 기초하고 우리의 삶을 비교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그럼 왜 집을 기초라고 설명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어라라는 예수를 믿음 위에서 이 정도지 적용의 세계까지 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반석이고 기초다라고 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자체는 반석 같아요. 그치? 믿음은. 하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를 적용할 때에는 되게 다이나믹해야 된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스태틱해도 굿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콘크리트여야 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를 적용할 때는 다이나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생물이라고 집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경제, 사회, 국가도 살아있다. 살아있는 거는 다이나믹할수록 더 생명력이 있는 거죠. 스태틱하면 죽어 있는 거라는. 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을까? 영국의 과학자들이 방직기계를 만들고 증기기관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보통.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00년 전에 벌써 나타났다. 방직기계가 나타났다. 증기선, 배에서 나타났다. 그런데 왜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했을까? 그때 생각은 저게 나타나면 기존에 있던 길드의 사람들이 직장을 다 잃어서 독점권도 잃고 거지가 될 거다. 그러면 사회가 망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사회가 앞으로 나가는. 근데 내가 왜 다이나믹 펀더멘탈은 사실은 경제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왜 경제에서 쓰는 다이나믹 펀더멘탈을 예수의 기초에다가 대입을 하느냐? 그 경제만큼 인간적인 게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경제는 진짜 인간, 사람하고 비슷해요. 경제는. 이념은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아. 이념은 이렇게 상자를 넣고 거기다 끼게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공산주의, 히틀러, 뭐 이런 식으로 끼게 집어넣어요. 본성을 다 거스릴 수 있어요. 근데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가장 인간하고 닮아 있어요. 인간 본성, 인간학, 인간 활동학, 인간 삶학, 경제는 생물이거든. 살아있다. 그런데 이데올로기는 살아있지 않거든. 가둬요, 그 속안에. 꽝꽝 집어넣어요. 그래서 많은 기초라는 단어들이 있죠. 건축에도 기초라는 단어가 있고. 이 이론, 그, 무슨 공산주의 이론, 이런 데도 기초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데올로기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냥 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말은 살아있는 현상을 에다가 적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가 돼버리면 말씀이 죽어버리는 거죠. 살아있는 건 되게 다이나믹하고. 근데 경제가, 공산주의 경제는 다이나믹하지 않죠. 북한 다이나믹하나요?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근데 자본주의나 사유재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다이나믹해지죠. 스태틱은 다이나믹이 오면 무너져요. 그래서 명예혁명이 다이나믹한 사회를 만든 거예요. 체력을. 그래서 산업혁명이 영국에 들어. 미국이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미국이 독립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독립전쟁을 일으키는데 북쪽 사회는 다이나믹하고 남쪽 사회는 스태틱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다이나믹이 이긴다. 바리새인은 스태틱하고 예수는 다이나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살아있는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사회를 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세계와 나라와 사회가 나의 삶이 하고 연장선에 있는 거잖아요.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회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태틱한 것이 나타나죠. 있잖아. 다이나믹한 것이 아직 크지를 못했어. 그럴 때는 스태틱이 완강하게 버텨요. 왕정이 버티고 군사정부가 버티고 뭐 이런 버텨요. 근데 막 민주화 운동이 막 일어나. 그래도 뭐 깔아뭉개. 하지만 이 다이나믹이 무지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무너지게 돼서 이쪽의 기초가 허약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초는 늘 다이나믹해야 돼. 늘. 그래서 우리는 개혁신앙을 하잖아요. 개혁신앙은 뭐예요? 계속 개혁하는 거지. 한 번 개혁하고 끝났나? 아니지. 계속 개혁한다는 거잖아. 그게 다이나믹 펀더멘털이에요. 그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다이나믹 펀더멘털이 돼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왜 저렇게 강하냐? 거기가 다이나믹 펀더멘털. 그러니까 벤처들이 막 투자를 받아요.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많이 금융업이 발달해서 이해를 하는데 10군데에서 하나만 대박 쳐도 거기 이제 뭐 조 단위로 들어오니까 상관없는 투자자. 그런 벤처 기업들이 막 몰려들고 투자자가 몰려들고 9개 망해도 괜찮다. 하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것이 투자 원칙이거든. 벤처 투자 500억이 있어. 50억, 10군, 50억씩 10군데를 지원했어. 500억이 1조가 돼. 하나만 성공. 미국에서 실리콘밸리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자가 500억 들고 가는 거야. 벤처가 50억 받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다이나믹해요. 그런데 야, 뭐 갖고 와봐. 이거 확률이 어때? 야, 안 되겠네. 진짜 못해. 막 이러고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게 무섭게 뭐랄까 투자가 무서워지면 이미 다이나믹이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비해서 다이나믹 펀더멘털이다. 예수님의 기초 체력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기초 체력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초 체력은 스태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무 고정적.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무 다이나믹해. 이 차이를 이해하겠느냐 이 소리야. 근데 이게 우리 삶에도 그렇다는 거야. 내 삶도 되게 다이나믹한 기초 체력이 있어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런데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이래야만 돼. 뭐 이래야 돼. 이렇게 갇힐수록 이제 망해가는 거지. 다이나믹 체력이 항상 승자거든요. 스태틱한 펀더멘탈은 무너지는 펀더멘탈.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마라. 되게 융통성이 있고 다이나믹해야 돼. 그 다이나믹이라는 말 되게 좋죠.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 막 응? 그렇다고 조심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이나믹한 것은 그냥 다이나믹이에요. 조심성 없이 조심성 없이 막 덤벙대는 걸 다이나믹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진짜 다이나믹해야 돼요. 많은 역량이 필요한 거죠. 다이나믹 하려면.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 다이나믹 펀더멘탈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뉴 다이나믹 펀더멘탈. 대한민국이 새로운 사회가 출현할. 우리나라는 당분간은 더 발전합니다. 그러면 다이나믹 펀더멘탈이 있잖아. 그럼 다이나믹 펀더멘탈이 무엇을 무너뜨려요? 정치 체계를 무너뜨려요. 다이나믹 펀더멘탈은 경제, 경제관념이라 그랬잖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다이나믹한 거야. 응? 막 투자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발견, 막 발명이 일어나고 막 왕성해. 그러면 뭘 뒤집어 엎냐? 정치를 뒤집어. 그래서 왕정제가 입헌군주제. 미국이 독립이 된 시민혁명, 프랑스가 이제 그 루이 16세가 퇴진을 한 프랑스 대혁명도 그 세 혁명,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그 뭐냐, 미국의 독립, 남부를 그거 한 독립혁명, 독립운동, 독립전쟁을 통한 미국의 탄생이거든요, 그것도. 그 미국의 탄생도 처음에 뭘로 시작한 줄 아세요? 경제에서 시작한 경제에서. 내가 그래서 인간의 본성하고 달라. 그래서 경제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북군이 승리할 수밖에 없어. 거긴 다이나믹하니까. 저 밑에는 계산하고 앉아있다니까. 야, 도망가야지. 뭐,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지킬 게 많은 애들이고.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이 북쪽 다이나믹 펀더멘탈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실리콘밸리가 있는 쪽에는 여전히 그 다이나믹 펀더멘털이 체급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이나믹 펀더멘탈이라는 건 되게 경제적인 상황인 거예요. 경제가 정치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 북한이 공산주의화 된다. 그러면 경제가 정치를 뒤집은 게 아니라 이념이 정치를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약하겠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이나믹 펀더멘탈은 그 쓰나미 같아서 정치까지 뒤집어 엎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치가, 아니, 경제가 정치를 뒤집어 엎어야지 기초 체력이 좋은 거야. 그 정치가. 근데 왕정으로 있는데 경제가 막 불을 끓고 있어. 그래서 이걸 뒤집어 엎어. 응? 그래서 입헌이 된 거야. 그러다가 점점점 더 발전해서 산업혁명까지 간 거거든요.
의회 민주주의가 완전히 된 거예요. 영국이. 권리장전이 발표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권리장전. 세계 어디서도 없었던 것이에요, 권리장전. 그래서 아니, 영국의 권리장전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명예혁명. 헌법이, 법이 딱 생긴 거. 그러니까 그때는 팍스 브리테니카잖아. 영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잖아. 팍스 아메리카가 아니라 팍스 브리테니카. 영국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무엇이 그렇게 됐다? 경제가 펀더멘탈, 다이나믹 펀더멘탈 현상을 띠는가를,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학적으로 경제가 다이나믹 펀더멘탈을 띠는지 아니면 스태틱 펀더멘탈을 띠는지 그런 체력을 갖는지.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펀더멘탈이 있어요. 하나는 기존 제조, 체력, 뭐 철강, 뭐 조선업 이거 몇백 년 된 산업들이잖아. 근데 이게 왜 다이나믹해졌어요? 중국을 막으니까 다이나믹해져. 아무래도 중국 배 못 사. 우리나라도 다 들어오지. 옛날엔 중국 배 샀다고. 왜 중국 배 못 사는 줄 알아? 중국 배, 중국에서 만든 배는 미국에 못 가. 연락에 돈 내야 돼. 그럼 선주가 미국 중국 배를 사려고 하겠냐? 뭐 안 사. 그냥 중국 배는 끝났어 이제 조선은. 근데 중국에서 배 안 만들면 어디서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그래서 미국 군함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되잖아. 미국도 없어. 제조업이 다 끝났어. 중국한테 맡겼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아웃소싱을 안 하고 계속 갖고 있었어요. 뭐 거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때만 아웃소싱은 우리가 브랜드만 갖고, 벤츠가 지금 독일이 브랜드만 갖고 아웃소싱 했잖아. 중국에서 만들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근데 우리는 아웃소싱 할 에, 기회가 없었어. 좀 아웃소싱 우리 수출국이니까 아웃소싱 할 만하면, 뭐, 오일 쇼크 만져서 주지 않고, 아웃소싱 할 만하면 뭐 금융위 만져서 또그 기회를 계속 놓쳐갖고 그 조선업, 뭐 철강업 이걸 다 갖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근데 그게 되게 다이나믹해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무지 발달시켰어. 그래가지고는 그 우리나라 배 진짜 잘 만들다. 세빙선은 우리나라 거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거든. 세빙선, 북극 가는 세빙선. 그리고 어 저기 바다 위에 원전, 원전 뽑는 플랜트 있잖아. 바다 위에 이렇게 도시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원전 뽑아 올리는 거. 국회 이런 데서 뽑아 올리는 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기술이 요새는 그 데이터 센터를 바다 위에 진대. 그래갖고 이제 AI가 되면 데이터 센터가 무지무지 많이 큰 게 필요할 거 아니야. 서버는. 그 플랜트를 우리만 할 수 있대. 바다 위에 했던 그 실력. 그러니까 그 다 제조업들이잖아. 막 철강, 조선, 플랜트 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에 석유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정유 회사가 있잖아. 그러면 정유한 거 우리나라에서 다 쓸까 수출할까? 수출해요. 70% 수출, 30%만 써요. 그런데 요번에 이란 호르무즈가 막혔잖아. 그래갖고 이란 거기에 중동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바레인 뭐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정유회사에다가 그 자기 걔네들 이렇게 항구에
석유 저장고가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은 젖 안 빨면 젖이 그치는 것처럼 원유를 안 뽑으면 기계에 그 굳어버려요. 원유가. 그래서 기계를 못 써요. 그래서 수출을 안 해도 계속 뽑아야 돼요. 원유를. 그건 알죠. 쓰면 안 된다. 근데 지금 그래서 자기 나라 항구에 막 그 원유 탱크가 쫙 있거든요. 근데 하도 중동이 시끌시끌 하니까 아 이거를 다른 나라에다도 하나 갖다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유시설 있는 데다가 거기다 갖다 놓을까 뭐 이런 음,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고 그래. 뭐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펀더멘탈들이 다이나믹하게 기존 제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왜? 중국이 막혀서. 우리는 땡큐 트럼프 해야 돼. 중국 때려줘서. 중국이 주저앉잖아, 지금. 그러니까 중국으로 갈 물량들이 우리나라로 다. 원래 세계에서 제조업이 중국 이외에는 독일, 일본, 한국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걸 가진 제조업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독일이 조선업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10개가 필요하면 10개 다 있어. 일본도, 일본은 기존 제조업은 우리나라만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기존 제조업에 되게 다이나믹 펀더멘탈로 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국이 막히면서. 그런데 삼성, 하이닉스 난리가 났잖아요. 일본은 최첨단이 또 없어요. 최첨단도 있고 일반 제조업도 10가지면 10가지 쫙 다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는. 그게 무슨 뜻이야? 다이나믹 펀더멘탈이 중국이 막힘으로써 중국이 주저앉음으로써 우리나라한테 다이나믹 펀더멘탈 형성이 되고 있다는. 우리나라 더 앞으로 나갈 거야. 없어요. 왜? 다 아웃소싱을 해버렸어. 중국은. 그냥 벤츠 같은 거야. 다. 이름만 갖고 있고 중국에서 만들어. 싸잖아. 다. 뭐 아이폰도 아웃소싱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아웃소싱을 안 할까요? 우리나라 기업은 한국에 기반을 둬야지 다이나믹 펀더멘탈을 유지해.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냥 야근을 해서라도 이걸 만들어내거든. 근데 뭐 누가 그걸 하겠어? 동남아가 그렇게 하겠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성이 있잖아. 네, 여러분 동남아 가봤지? 근성이 있냐 걔네들? 없잖아. 그래서 한국은 아무리 삼성이 글로벌 해도 한국을 떠날 수 없어. 버티지 못해. 외국에서 다이나믹 펀더멘탈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 다이나믹한 거야. 그래갖고 어쨌든 중국이 주저앉음으로 인해서 이 양겹의 기존 제조업과 최첨단 제조업이 그것도 제조업이 되게 다이나믹 펀더멘탈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선업이면 조선업, 방산이면 방, 모든 분야가 무지 다이나믹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 그랬지. 다이나믹 펀더멘탈이 정권을 바꾼다. 왕정을 뭘로 만들었어? 왕정을 입헌 군주제로 만들어. 응? 지금의 미국을 만들어. 남북 전쟁의 시초는 북쪽에
경제와 남쪽의 경제의 차이에서 처음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를 무시하면 안 돼요. 경제가 사람의 군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사람하고 닮았다니까. 살아있고. 그러니까 경제가 다이나믹 펀더멘털이 되면 나라는 발전하게 돼요. 다이나믹 펀더멘털이 나타나는 것이 보이면 응? 스태틱 펀더멘털. 스태틱한 것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 세계사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전례 없는 다이나믹 펀더멘털이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막 세계에서 다 몰려오는 거야. 막 조선업이면 조선업, 방산이면 방산, 뭐 철강이면 별게 다 우리나라로. 그러니까는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경제가 다이나믹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9천을 뛰었대잖아. 얼마나 다이나믹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권이 스태틱하다. 그러면 쓸려버린다. 불합리, 불합리, 불공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쓸어버려. 그건 독점이거든요. 특권이고. 독점과 특권은 망하는 키워드예요. 독점과 특권이 뭐의 문제냐면 스태틱 펀더멘털이 갖고 있는 힘이 독점과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이나믹 펀더멘털이 그거를 용납을 못해, 안 해요. 불공정, 독점, 특권, 그러니까 밀어버린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다. 보세요. 경제가 굉장히 다이나믹 펀더멘탈로 변화하고 있다. 코스피가 9천까지 온 거야. 그냥 괜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중국을 때려 눕히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중국을 안 때려 부셨으면 우리나라 망했거든요. 중국이 다 가져갔어. 우리나라 제조업이 살아남지 못해. 중국이 워낙 싸서. 그러니까 땡큐 트럼프라니까. 지금 트럼프 욕 잔뜩 하는데 아니에요. 옛날에 박정희가 고속도로 낸다 그러니까 거기 농사를 짓지 고속도로 내서 뭐 하냐. 근데 고속도로는 도롱뇽. 다이나믹 펀더멘탈이잖아요. 거기다 농사 짓는 게 낫다. 고속도로 안 졌으면 어쩔 뻔했어. 그런데 지금 전라도에 마트 하나가 못 들어가고 백화점 하나가 못 들어가잖아. 왜 못 들어가? 전통 상인 망한다고. 그게 에리자베스하고 뭐가 달라? 응? 정통 상인. 그러니까 이 근데 지금 그 뭐냐, 대기업이 먹는다. 대기업 안에 대기업을 그냥 원수같이 하니까 대기업이 먹고 전통 소상공인은 망한다. 뭐 이래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는 거기는 백화점도 없고 슈퍼도 없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낙후됐다. 응? 왜 우리만 차별하냐. 지네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 사업하는 사람이야. 거기서도 장사하고 싶지. 근데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알고는 있죠. 우리나라 조선업이 대단하다. 우리나라 방산이 대단하다. 조선업 하려면 철강 따라 붙어 있잖아. 어디 가서 수입 안 해도 돼. 우리나라 정유 산업이 대단하다. 뭐 별거 다 있잖아. 원자력도 우리나라 원자력. 아, 미치겠어. 원자력도 소형 원자력 우리나라 개발하는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 플랜트에다가 원자력 갖다 놓으면 소형 원자력 갖다 놓잖아요.
그, 뭐라 그래. IT 기계 그 돌아가는 거 전기 무지 많이 먹잖아. 소형 원자로 갖다 놓고.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도 우리나라 원자로 산업도 나름대로 잘 하고 있고 막 외국에 수출하잖아요. 그 몽땅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전 세계. 그러니까 무지 근데 또 이제 이게 맞물리잖아. 그래서 막 시너지가 나고 막 다이나믹해지는데 증시에 먼저 반영이 돼. 그래서 9천까지 오르는 거예요. 3천이었어요. 1년 전에. 왜 그러냐? 아주 중국을 쭉쭉쭉쭉 눌렀는데 이제 효과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버텼다가 이제 진짜 제대로 효과가 나. 벤츠는 망했어요. 아웃소싱해서. 아무도 벤츠 안 했어요. 그냥 중국 차예요. 그거. 아웃소싱해서. 그래서 벤츠는 망했어. 걔는 브랜드만 갖고 있거든요. 독일 브랜드만 갖고 있으면 독일에서 아무것도 안 만드는 엔진도 다 중국에서 만드는데 그 중국 차지 그 누가 사? 벤츠는 아웃소싱하고 독일은 중국하고 밀월 관계였어요. 메르켈 때 동독 출신 첫 수상 메르켈이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아니 중국하고 굉장히 밀착 관계를 했는데 러시아에 가스를 들여와서 원전이고 뭐고 다 없앴어. 러시아 가스 갖고 살았어. 그리고 많은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잖아. 뭐 만들면 진짜 잘 만들거든. 그런데 다 중국으로 아웃소싱을 한 거야. 근데 지금 세계가 바뀌었잖아. 러시아하고 러시아에서 가스를 못 갖고 와. 그러니 얘네들 어떻게 살아? 다시 원전져요. 전기가 안 들어가. 독일이. 근데 무슨 제조업을 해? 거기다가 있던 제조업은 다 중국한테 가버렸어. 중국 거 사오는 게 더 싸니까, 인건비가. 근데 우리도, 잘 나갔으면, 근데 IMF 맞아서 못하고, 뭐, 외환위기 맞아서 못하고, 석유 파동 나서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웃소싱 하는 기회를 계속 잃어요. 근데 그때는 고생이었지만,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갖고 있어. 우리나라 아웃소싱은 섬유업밖에 없어. 옷은 다 바깥에서 만들어. 알지, 그건. 방글라데시, 베트남, 이런, 신발, 이런 건. 근데 중공업들은 아웃소싱을 하나. 경공업만 아웃소싱을 하나. 알아들었어? 무슨 느낌인지, 나라가? 응? 그래갖고 이렇게 증시가 과열될 정도로 다이내믹 펀더멘탈 경제 상황, 기초 체력이 되고 있는 거야. 막 들어오고 우리나라로 주문이 쏟아지는 거야. 뭐든지 다. 환율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 왜 증시는 오르는데 환율은 오르는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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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과, 뭐라 그래? 기존의 제조업도 되게 다이나믹해졌고, 최첨단도 무지 다이나믹한.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잖아. 그래, 얼마나 시너지가 나오겠어. 여러분, AI가 미국에 아무리 엔비디아가 굉장한 걸 갖고 있어도 걔는 머릿속이야. 손을 만들고, 발을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관절을 만들고, 모터를 만드는 건 우리나라. 근데 돈은, 야, 엔비디아는 아무리 비싸봤자, 뭐야, 엔비디아, 칩이잖아. 우리는 철강으로 로봇을 만들어야 되잖아. 관절도, 모터도 만들어. 뭐가 더 비싸겠냐? 돈은, 만약 휴머노이드를 만들어봐. 그러면은, 엔비디아 칩이 비싸겠냐? 그 몸뚱아리가 비싸겠냐? 응? 그 제조업이 무섭니다. 단가가 틀리잖아. 단가가. 물론, 엔비디아의 칩이 없이는 이게 안 되지. 그런데
삼성은 내가 삼성전자 계속 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은 배터리, 야, 자동차 배터리를 뱃속에, 로봇 뱃속에다 넣으면은 로봇 배가 어떻게 되겠어? 휴머노이드가 움직이려면 배터리를 가야 돼. 근데 로봇 배에 이제 그 배터리가 놓는 장소래요. 휴머노이드가. 거기 몇 개나 들어가겠어. 자동차 하루에 8시간 주행하는데 자동차 바닥에 전체가 배터리거든. 바닥에 다. 삼성은 근데 핸드폰 하루 종일 가지 요만한 배터리가. 그럼 누구 배터리를 써야 될 것 같아? 휴머노이드 배에다. 삼성 배터리를 써야 되는 거야. 삼성이 오를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휴머노이드 이렇게 모타가 이제 여기 관절이 다 모타잖아. 지지징 지지지. 모타 누가 잘하는 줄 알아? 냉장고, 세탁기, 모터 돌아가지? 조용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가 움직이는데 여기 손가락도 다 모타거든. 이 사이즈별로 다 다른 모타. 근데 거기 소리가 오랑 나면 어때? 근데 우리나라 모타? 냉장고 모타 소리. 또 우리나라 여자들이 시끄러우니까 모타 소리 안 나는 거 추구하다 보니까 LG에서 모타 최고예요. 세계적으로. 그래갖고 휴머노이드 모타는 LG가 잡는 거야. 걔네가 표준지를 갔는데. 야, 이런 미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이 주저앉아갖고 우리나라가 기사회생한 거야, 지금. 중국은 지금 망하기 일본 직전이었어. 걔네들 그 지방 거기 다 디포트하고 있거든. 집, 집을 막 몇만 개 져놓고 분양을 못 하는데 그 땅값이 지방 재정인데 못 받잖아. 다 디포트하고. 중국 망하기 일본 직전이야. 아니, 걔네가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인데. 북한도 살아남는데. 하지만, 이제 그렇게, 산업이 발전할 수는 없어요. 안 쓰니까. 우리나라 어때? 기분 좋지, 듣기. 진짜로. 그래서 왜 그러잖아. 돈은 못 써준다. 제일 눈치 빠르게 돈이라. 왜, 왜 코스피가 3천에서 9천으로 이 1년도 안 된 사이에 뛰어? 대단한 거야. 그렇게 다이나믹 펀더멘탈이 조성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열매를 맺는 게 산업혁명이었죠. 다이나믹 펀더멘탈이 조성이 됐어요, 명예혁명. 응? 권리장전으로. 그래서 막 누구든지 독점권, 권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영국 사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100년 있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 그거는 열매예요. 산업혁명은. 다이나믹 펀더멘털이 100년 동안 조성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이나믹 펀더멘털이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왕성하게 조성돼요. 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다 최첨단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를 만들어도 최첨단이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너지가 나는 거지. 우리는 배만 만들 줄 아는 게 아니라 최첨단도 갖고 있다. 양쪽으로. 그러니까 최첨단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I 로봇가 있으면 최첨단 휴머노이드 바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몽땅 갖춰져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조업 하는 나라 없습니다. 미국에서 배 못 만든 줄 알아요. 미국 같은 나라. 왜? 다 아웃소싱했어. 어쨌든 근데 미국 군함은 미국에서 만들어요. 그거는 비밀이 많으니까.
근데 그 도크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이 갈, 어, 국가에서 하청으로 주는 거잖아. 독점이지.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 발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최첨단 배를 못 만든다. 내가 막 연구를 안 해도 나라에서 나한테 주잖아. 독점이니까. 근데 우리는 최첨단으로 간다고 북한도 있고 이러고 거기다가 IC도 발달되고 그래. 그래가지고 미국 배하고 우리나라 배하고 하늘과 땅이래. 미국은 최첨단 배를 못 만들어. 연구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어, 부, 그래서 이렇게 뭐 몇십 개를 쪼개갖고 이렇게 합치는 걸로 한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미국 상태가 아주 메롱인 거. 스태틱해진 펀더멘탈이라고 그런 산업들이. 우리나라는 더 잘 만들려고 그러고 막 수출하려고 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뭘 하든. 그러니까 이런 민족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만족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조금 더 만족하려고, 보람 있어지려고 막 일을 하는데 그 그런데 정치는 어때요? 근데 요새 이슈되는 게 투표 못했다는 거 아니야. 이제 선관위가 이제 딱 표적이 됐지. 근데 투표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다라는 건 이건 뭐 굉장히 주권적 헌법의 기본권을 건드린 거죠. 작은 일은 아니에요. 진짜 큰 일이거든. 왜냐하면 펀더멘털을 건드렸어. 기초를 건드린 거야. 아니 참정권을 건드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건 몰라도. 그렇지 않아? 다른 특권 뭐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잖아. 펀더멘털을 건드렸어. 그런데 뻔뻔해? 그럼 어떻게 돼? 넘어간다. 그래서 이 쓰나미가 온다. 여러분, 제가 다이나믹 펀더멘탈 설명하니, 이제 내가 이거 빼고 다이나믹 펀더멘탈을 설명을 하니까, 다이나믹 펀더멘탈 그 체력, 경제의 다이나믹 체력, 아, 느낌이 오죠? 살아있죠? 우리가 그 삶의 일부잖아요. 예수는 그런 다이나믹 펀더멘탈의 기초라는 거지. 이 스태틱한 건물에 있는 반석같이 스태틱하지 않다. 다만, 여기서 예수님이 반석에 지은 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에 관한 거지. 적용. 말씀 한 절 한 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되게 스태틱해도 좋아요. 예수님도 스태틱해요, 그거는. 하지만 말씀을 한 절 한 절 삶에서 카이로스로 적용하는 것은 스태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다이나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것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체력을, 기초를 소유한 율법주의,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어떤 이데올로기는 전부 스태틱하다. 상자 안에다 꾸겨서 집어넣는 거다. 이거는 돼, 저거는 안 돼. 그거 아니다. 모든 게 가다. 진짜 모든 게 가다. 유익하지 않을 뿐이지 모든 게 가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기초를 취하라.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 이해했어요? 저 기초는 다이나믹 기초다. 다이나믹 펀더멘털이다. 스태틱 펀더멘털이 아니다. 기초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스태틱 펀더멘털이 있고 다이나믹 펀더멘털이 있다. 스태틱 펀더멘털은 특권과
독점이라는 것을 포박하고 있다. 다이나믹은 아무나 뭐든지. 근데 우리나라가 우연하게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진짜 중국이 시진핑이 저러지 않고 미국하고 대적하지 않고 중국이 계속 가잖아요. 우리나라 제조업 다 뺏겼어. 안 그러겠네? 그런데 미국하고 쌈질하는 바람에 어부지를 얻은 거야. 그래서 다이나믹 펀더멘탈이 형성되고 있는 거야. 앞으로 더 갈. 아직 열매가 아니거든. 시작이란 말. 열매가 산업혁명이라고 그랬죠. 진짜 암울했거든, 우리나라 경제가. 진짜 암울했어. 다 망하게 생겼었어. 조선업도 중국에 뺏기고. 원자력. 아니, 중국에 안 뺏길 게 뭐가 있겠어. 안 뺏기지. 세계 시장에 내놓으면 원가에서 싸우면 안 돼. 태양광도 다 뺏겼잖아. 우리 거 질이 좋으면 뭐해. 다 뺏겨, 다 뺏겨. 전기차도 다 뺏겨. 다 뺏기게 되어 있는데 미국하고 쌈질 안 하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진짜로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아주 이상한 신기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진짜로 새벽 기도마다. 안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잖아. 권사님들. 얼마나 많이 쏟아지냐. 그 기도 어디 안 가. 그때마다 다 이렇게 살아남았어.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이나믹 펀더멘탈은 스태틱 펀더멘탈을 무너뜨립니다. 경제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정치 변화가. 영국이 그래. 그러니까 경제에서 먼저 그 현상이 온다. 그러니까 경제가 무지무지 가난하잖아. 소련이 왜 망했어? 망해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빵을 먹을 수가 없어. 굶어 죽어.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아니, 아무리 이상이 좋으면 뭐해. 배가 고파. 그 소련이 망했잖아. 그런데 너무너무 잘 살아. 다이나믹해. 경제는 되게 공정하고, 다이나믹하고, 모두에게 기회가 있고, 합리적이야. 근데 만약에 정치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혁명이 그리 미친다. 그래서, 정치 개편이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경제가 그렇게 강한 거라. 무슨, 예를 들어서, 백성이 굶어 죽잖아. 그러면 나라가 흔들흔들 한다니까. 지금 석유 국가들이 다 왕정 국가잖아요. 석유 갖고 막 돈을 뿌리는 거죠.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조용하지. 근데 만약에 이제 석유에 문제가 생겨서 돈이 없어. 그럼 그 왕정 다 무너지네. 안 그러겠냐? 사우디 왕, 뭐 바레인 왕, 지금 뭐 난리를 치고 있지. 세계 명 부자라고. 근데 그 왕 노릇 어떻게 해? 국민들이 내비두나? 근데 석유 팔아서 백성들 잘 먹여 살려. 돈 주고, 차도 주고, 공부도 시키고, 유학도 시키고, 공짜로 다 시키니까. 응, 가만히 있는 거지. 근데 석유가 이제 뭐 끝장나가 더한 에너지가 나와서 여러분 돌이 없어서 석유 시대 끝난 거 아니라 그랬죠. 청동기 시대 청동이 끝난 게 아니라고. 응? 새로운 에너지가 새로운 물 뭐가 나와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원이 나오면 석유는 끝나요. 저거는 사실은 그 공해도 되게 많이 발생하고 그렇잖아요. 석유가. 그러니까
무공의 에너지가 나오는 원자. 어쨌든 어떻게 나오든 인류는 모르니까. 그러면 쟤네들 끝나. 그러면 저 왕정 다 무너져. 굶어 죽는데 그 왕을 내비두겠어. 그러니까 경제가 이 정치 체계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천안문 사태가 왜 일어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모택동 죽고 나서 이제 경제가 저기 뭐야, 수정자본주의로 바뀌었잖아. 자본주의로 바뀌었잖아. 수정자본주의라 그래요. 수정자본주의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깨는 거지. 그래갖고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다 탱크로 밀어버렸지. 등소평이가. 등소평이가 중국을 수정자본주의로 만들어서 개혁 개방을 한 건 사실이지만 정치 체계를 건드리면 탱크로 밀어버렸어. 그래서 다이나믹한 것을 공산주의가 지금 막고 있는 거. 경제가 되게 중국이 다이나믹해졌을 거 아니야. 중국이 막 성장할 때. 그러면 정치 체계가 흔들릴 수 있잖아. 그것 때문에 그 사건이 한번 일어난 게 천안문 사태예요. 그래갖고는 칭화대 무슨 어쨌든 북경대 그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전부 자금성 광장에 텐트 치고 대모했거든. 수천 명, 수만 명. 그런데 그 텐트 있는데 탱크가 들어가서 밀어버려. 죽었지, 말면서. 그러고 나서 끽소리도 못하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 다음에 이제 공안이 무지무지 강해져서. 근데 이제 그때는 다이나믹한 것 때문에 생긴 현상이고 지금은 이제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 가난해져도 체제가 흔들흔들하거든. 소비에트 유니온이 망한 게 그거고, 북한이 고난의 행군 뭐 이럴 때 망할 뻔했죠. 한국에 그 돈 갖다 줬죠. 햇빛 정책이다. 근데 옷을 안 벗죠. 햇빛이라도. 햇빛 정책이 뭐냐면 햇빛을 쫙 쬐면 더워서 옷 벗고 나올 줄 알았다. 그래서 햇빛 정책이라 그러는 거거든. 근데 쟤네들이 햇빛을 아무리 쬐도 옷을 안 벗잖아. 안 나오잖아. 재밌어.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회 현상에. 되게 다이나믹한 경제가 있는데 하필이면 참정권이 침해를 당한 사건이 맞물려 있다. 되게 명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음, 하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이 정말 정치를 해보면은 우리하고 별로 먼 이야기라서 상관은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만 난리가 나겠지만 우리는 멀리 있어서 좋게 되면 좋은 거지 뭐. 그렇긴 한데 그 우리나라는 정치가 아무리 죽었어도요 국민이 너무 성실해서 나라를 지탱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까불어. 안 망할 나라가. 왜? 내가 안 망하려고 내가 일하는 거지. 안 그래? 네가 먹고 살려고 네가 일하는 거지. 정치가 해줘. 이미 사유재산 민주주의 상태니까 공산주의면 몰라도 음, 우리나라는 정치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죽을 써도 안 망한다. 정치가 생각이 그래. 그래서 애국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 나라 안 망한다니까 시스템화돼 있어서.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안 망한다. 내가 죽을 써도 안 망한다고.
경제가 안 망해. 경제가 망해야지 망하는 건데, 안 망하지. 왜냐하면 개개인이 너무 성실해. 잘 살고 싶어. 그러니까 정치가 뭐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지? 않는? 정치 개떡같이 하도 우리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쟤네들은 지 마음대로 나라 안 망하는 내가 죽었어도 돈 막 찍어내도 나라 안 망해. 인플레이션을 만들든 뭐를 하든 나라 안 망해.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아무렇게나 하는 거야. 그럼 고생은 누가 해? 국민이 하는 거지. 더 일해. 그런데 명분이 없죠. 그런 거 정도는. 근데 여러분, 이, 이 성관이 문제는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작은 문제 아닙니다. 투표를 못했다. 참정권을 박탈당했다. 이건, 이거는 헌법이 부인된 거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관심이 그렇게 없나 본데,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뭐 관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뭐 니네가 관심 갖는다고 뭐가 바뀌고 안 바뀌고 이런 건 아니잖아. 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 같고, 음, 송관이는 살아남지 못해. 다른 건 몰라도. 참정권 받고. 자꾸 축소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축소가 안 돼. 한 명이라도 참정권이 박탈돼도 문제인데. 왜 박탈돼요? 모든 국민, 북한 주민들도 다 우리나라 백성이고. 아니, 만약에 경아, 너는 투표 못해. 이러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대한민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 한 명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 우리나라 헌법이 부인되는 거고 국민의 기본권이 부인돼서 이거는 누가 데모를 해서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자체. 아,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어, 문제가 있구나. 그럼 무슨 뜻이야? 허약한 기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이 다이나믹 펀더멘탈을 기억해라. 예수님도 다이나믹 펀더멘탈. 기초는 기초인데 다이나믹 기초다. 다이나믹한 기초. 기초라고 해서 콘크리트하고 스티직하지 않다. 되게 다이나믹한. 그러니까 좀 기초라는 말과 다이나믹하는 말이 안 어울리지만 경제에서는 건강한 체력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이나믹한 기초 그러면 되게 건강한 경제적으로 건강한 체력을 갖고 상, 그런 상태다. 좋은 소식까? 경제가 결국은 정치 체계도 바꾼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다이나믹 뭐라 그랬어 내가 다이나믹 뭐가 뭐야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 아 펀더멘탈 다이나믹 펀더멘탈이 보통 일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좀 음, 기독교 문화 또는 사회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지켜보세요. 어떻게 막 좋은 소식 되게 많이 들리죠. 모든 업계에서 다 지금 신호등이 아니 빨간 신호가 아니라 파란 빛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모든 데서. 안 그래요? 응? 뭐 문화적인 부분에서 뭐 날리고 미쳤어. 나는 5천 년 역사에서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러는 거. 우리나라 역사에서. 안 그냐? 지금 책으로 찍고 있거든. 그런데 아 지금의 이 다이나믹 펀더멘탈은 역대급이.
역대급. 완전히 그 선진국의 앞자리로 올라가는 계기가 돼. 완전히 역대급. 뭐, 우리 G7에 못 들어갔잖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국민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일을 했고, 또 운이 따르는 거야. 중국이 저렇게 주저앉을지 어떻게 알았어. 미국, 왜냐면 반미하는 애들, 중국 편 들고 반미하는 애들 이해를 못해서 중국 편 들고 반미하면 우리나라 망해요. 배 쫄쫄 굶어야 돼요. 중국한테 다 뺏긴다니까. 중국 애들은 지네가 뺏어갈 때 우리나라 뭐 사드 했다고 뭐 한알령 내리고 지네 뭐 조금 비유 틀리면 완전히 철퇴 내리잖아. 그런 애들을 새로운 시대 거기다가 AI 시대 AI도 되게 다이나믹 펀더멘털로 봐야 돼요. 고속도로 뚫는데 누워 있으면 안 돼요. AI에 편승해야 돼요. 다이나믹 펀더멘털. 우리는 음, 뭐 아날로그를 고수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다이나믹해지셔야 돼요. 근데 그 다이나믹에는 권리장전이 있다는 걸 잊지 마. 권리장전이 그 다이나믹을 만들었어. 법 앞에 평등하게 만들고 특권과 독점을 다 파괴한 거. 그러니까 다이나믹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서 독점하고 특권이 있다 생각하면 그거는 망하는 거야. 다이나믹해야 돼. 목사가 설교할 때는 굉장히 스테딕하고 또는 경건하고 이러지만 또 단으로 들어가면 그냥 옆집 오빠 같고 형 같고 삼촌 같고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되게 다이나믹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위에서 막 거룩하는데 밑에서도 거룩하고 그거 스테딕한 펀더멘탈이거든요. 기초라 기초. 다이나믹한 사람은 완전히 팔색조예요. 여기서는 다 부자 다 그냥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리새인한테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마리아한테는 사마리안을 얻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응? 똑똑한 사람 앞에는 똑똑한 척, 같이 똑똑하고. 무식한 사람 앞에는 또 같이 무식하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같이 배고프고. 부자 앞에서는 같이 또 부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다이나믹이야. 다이나믹 펀더멘탈을 잊지 마. 그것이 기초가 돼요. 그만할래. 왜냐하면 어려운가? 궁금해. 이거를 역사, 경제, 정치, 복음 이것까지 해서 이 다이나믹 펀더멘탈을 아니 저 기초를 설명을 하려니까 이렇게 복잡해졌어. 예수는 예수 자체는 다이나믹 펀더멘탈 아시겠죠?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왜 뭐? 안녕.